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전자 시스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 시스템,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하나 있을 때 이런 이제 수소 원자의 케이스를 풀면은 이거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제 RNL, YLM 으로 표현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은 전자가 두 개 있는 헬륨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입자의 개수가 두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두 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입자의 개수가 총 3개. 그러니까 원자 핵이 고정되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3body 프로블럼이 되는데, 자,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 두 가지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깔끔한 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다전자 시스템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쓰기가, 풀어내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전자 시스템으로 가면은 어떤 이제 근사, approximation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approximation이 바로 이제 그 전자 파동함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approximation입니다. 뭐냐면은 n개의 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n개의 전자가 있다고 하면은 각 전자의 포지션을 우리가 이제 R1, R2, R3에서 Rn이라고 하면은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요 파동함수는 이제 전체 시스템의 파동함수죠. 그죠? 전체 시스템의 파동함수인데, 전체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인데, 전체 시스템 웨이브 펑션은 각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그것의 곱으로 근사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지워보면은 결국에는 전체 파동함수를 우리가 풀기 쉬운 한 개의 전자에 대해서 푼 다음에, 각각의 전자에 대해서 푼 다음에 그것들의 곱셈으로 이제 근사를 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근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근사에서는 결국에는 각 전자들의 파동함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phi1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전자가 더 있지만은 이제 나머지 전자들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마치 전자 구름처럼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1번에 대해서만 이제 방정식을 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는 이제 2번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고, 또 이제 나머지 1번에서 n번까지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치 이렇게 이제 구름과 같이 주변에 퍼져 있다. 그러니까 각 전자들의 영향을 평균해서 2번이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한 다음에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이제 각 하나의 전자에 대해서만 풀고 나머지 전자들의 이펙트, 영향은 이제 평균적으로 퍼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다음에 각각을 모두 곱셈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1번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2번부터 n번은 쭉 퍼져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1번과 2번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2번과 3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은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를 생각을 할 때 스핀을 이제 이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서서까지는 스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스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화학 때부터 배웠다시피 전자에는 두 개의 스핀이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업스핀과 다운스핀. 자, 그러면은 이런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우선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자, 맥스웰이 고전 전자기에서 알아낸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하를 띈 입자가 어떤 가속 운동을 하면, 즉 회전 운동도 일종의 가속 운동이죠. 그죠? 회전 운동.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전하를 띈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기장과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즉 일종의 조그마한 자석이 된다 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자를 이렇게 봤더니, 전자가 만약에, 전자의 경우에도 전자가 그냥 이제 전하만 띄고 있는 입자다, 전하만 띄고 있는 입자라고 하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날아가면은, 컨스턴트 스피드로 날아가면은 이제 그 자석에 그냥 가만히 있거나 혹은 이제 아주 이제 그냥 등속도로 이렇게 날아가면은 자석과 인터랙션 하지 않을 텐데,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장과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죠. 자기장과 인터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인즉슨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 얘가 뭔가 전자 자체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마치 자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회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전을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스턴과 겔하흐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전자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실험을 해봐서 이제 자석을 가운데에 두고, 여기 이제 자석을 이렇게 가운데에 두고 전자들을 여기다가 이제 쐈다는 거죠. 이렇게 쐈는데, 자, 그러면은 전자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은, 전자의 회전 방향이 중구난방이라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인터랙션을 한 다음에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이제 꺾인 다음에 전자들의 분포가 이렇게 랜덤하게, 가운데가 좀 많고 이제 양끝이 좀 적은 이런 이제 랜덤한 분포를 보여야 되는데, 스턴과 겔라흐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는 전자가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의 인터랙션, 두 가지의 회전 방향을 가지면서 이렇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의 스핀을 업스핀, 하나의 스핀을 다운스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제로 전자가 3차원상에서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3차원상에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회전하는 것과는, 자전을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사람들이 전자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전자의 각운동량이 2분의 1 H를 가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전자의 각운동량 양자수가, 각 운동량 양자수가 2분의 1, 각 운동량 양자수가 2분의 1, 즉 각 운동량이, 단위 각 운동량이 2분의 1 하바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운동량 양자수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앞서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선 슈레딩거 방정식의 케이스를 보면, 자, 각 운동량 양자수가 어디에서 나왔죠? 각 운동량 양자수가 바로 여기 G를 구할 때, 조금 많이 돌아가서 G를 구할 때 나왔었죠. 그죠? G를 구할 때. 그러니까 각 운동량 양자수가 M이면은 이 G 파이는 exponential im 파이라고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각 운동량 양자수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스핀의 경우에는, 전자의 스핀의 경우 파동함수를 2분의 m 파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m이 정수고, 자, 하프 인테저에, 그러니까 2분의 1 혹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i, phi다. 이렇게 하프 인테저 가운동량 양자수를 가진다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여기 phi에다가 우리가 이제 4파이를 집어넣어야지. 4파이를 집어넣어야지 원래 자기 자신 0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 스핀의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4파이만큼 회전을 해야, 그러니까 2바퀴 회전을 해야 원래 자기 자신의 스테이트, 원래 자기 자신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자가 어떤 공처럼 생긴 다음에 그 공이 3차원에서 회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두 번 그냥 이제 각 운동량이 2분의 1인 하프 인테저인 어떤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하게 이제 회전하는 것과 비슷한 이펙트를 보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회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볼 때 어떤 3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도는 자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자전과는 다르지만 하프 인테저의 그 회전 각운동량 양자수를 가진 이제 스핀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자의 고유한 성질이면서 회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펙트를 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핀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유도가 되고 스턴과 갤라그에 대해가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지만은 처음에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유도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죠. 논쟁이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수많은 실험에서 이제 전자가 자석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딱 두 가지의 스핀 상태만 가진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자, 그래서 전자에 그러면은 딱 허용된 두 가지의 회전 상태,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 스핀 상태도 결국에는 파동 함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동 함수에 앞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스핀일 때를 우리가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다운스핀일 때를 우리가 베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S 스퀘어는 이제 전체 각 운동량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각 운동량, 전체 각 운동량의 크기의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H제곱 L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핀의 전체 각 운동량의 오퍼레이터를 알파에다가 이제 전체 각 운동량을 계산해 보면은 H제곱 각 운동량 양자수 곱하기 각 운동량 양자수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S는 뭐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2분의 하바 스퀘어 2분의 1 더하기 1, 즉 4분의 3 하바 하 스퀘어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업스핀일 때 전체 각 운동량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즉 이제 업스핀일 때 각 운동량은 절대값은 2분의 루트 3h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체 각 운동량의 크기는 이제 다운스핀일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이때는 이제 이때는 이제 S가 이제 S 값 이때는 이제 각 운동량의 크기가 이제 2분의 1. 그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의 크기는, 그러니까 화살표의 크기는 똑같은 2분의 루트 3 H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업스핀일 때는 우리가 이제 G 방향의 크기가 바로 이제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다운스핀일 때는 G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즉 이제 G축 방향, 그러니까 회전의 축이 여기가 2분의 하바고 전체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이제 이런 스핀 방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스핀이고 이게 이제 다운스핀.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 방향으로 이제 G축 방향의 성분을 가지는
이런 이제 그 회전 각운동량의 방향을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두 개의 식은 뭐냐면은 알파 스핀과 그러니까 업 스핀과 다운 스핀이 있는 전자를 이제 서로 적분을 하면 업 스핀과 다운 스핀이 있는 같이 존재하는 상태의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이때는 빵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 스핀과 다운 스핀은 서로 적분을 했을 때 0이 되고 그냥 업 스핀끼리 적분을 하거나 다운 스핀끼리 적분을 할 때만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전자 스핀을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공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자의 스핀 상태까지 파동함수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파동함수의 제곱이 이제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확률.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혹은 이제 전자의 밀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자의 밀도인데, 자, 우리가 헬륨이 있을 때 가운데 2 플러스가 있고, 여기 이제 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식을 쓸 때 얘를 내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2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R1, 여기를 R2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전자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들은 다 그냥 똑같은 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내가 2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얘를 1번이라고 생각해도 물리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즉 뭐냐면은 얘가 있을 때랑 얘를 내가 2번이라고 쓰고 1번이라고 썼을 때의 밀도랑 이 두 개의 밀도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불구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전자나 모든 원자들은 서로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걸 1번으로 하든 어느 걸 2번으로 하든 동일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1번 전자, 하나를 2번 전자 혹은 얘를 1번 전자, 얘를 2번 전자 이렇게 쓰더라도 전자의 밀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파동함수에 대한 식을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psi 1, 2의 밀도와 psi 2, 1의 밀도는 똑같아야 된다. 이런 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은 이걸 풀면은 psi 1, 2는 플러스 마이너스 psi 2,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입자 두 개를 어떤 파동함수를 썼을 때 내가 1번, 2번, 1번 첨자를 바꿨을 때 부호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호가 안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대칭인 경우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를 대칭. 만약에 두 개의 입자의 위치를 바꿨을 때 마이너스 psi 2, 1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반대칭, 엔타이시메트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불구분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두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전자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소립자 물리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소립자 물리에서 이제 어떤 파동함수가 어떤 입자 임의의 소립자가 있을 때 얘네들의 이게 첨자를 바꿨을 때 순서를 바꿨을 때 이렇게 되는 대칭인 입자들을 우리가 이제 보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존. 그 다음에 뒤집었을 때 부호가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페르미온.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크게 보존과 페르미온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페르미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자고요. 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반대칭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칭 함수.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자 두 가지에 대해서 1, 2에 대해서 파동함수를 이렇게 psi 1, 2라고 썼는데 이제 얘네들의 번호를 바꾼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파동함수의 부호가 정반대로 이제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반대칭 함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두 개의 전자가 동일한 상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두 개의 전자가 한 상태, 한 위치에 두 개의 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 위치에, 한 상태에 두 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싸이11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뒤집어져도 싸이11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반대칭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리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2 싸이 1은 빵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싸이 1은 0이어야 된다. 즉 똑같은 상태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Pauli's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부르고요. 수학적으로. 그 말인즉슨 다전자계를 기술하는 파동함수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전자의 교환에도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듯이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 한 오비탈의 한 스핀 상태는 딱 전자 하나만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오비탈에 업스핀인 전자가 존재를 한다면은 하나의 전자가 더 들어가려면은 다운스핀인 전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에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딱 두 개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만 들어가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업스핀과 다운스핀, 전자가 딱 두 개의 스핀 상태만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만약에 전자의 스핀 상태가 훨씬 많았다면은 하나의 오비탈에, 1s 오비탈에 전자가 여러 개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파울리가 그 당시에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유도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n개의 함수가, 우리가 지금 이제 1번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Rn번까지의 전자가 있을 때 얘네들을 내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곱하는 식으로 각각의 파동함수를 곱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근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들을 뒤집었을 때 부호가 바뀌는, 자동으로 부호가 바뀌도록 내가 파동함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이제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파동함수를, n개의 파동함수를 내가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행렬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전체의 파동함수를 무조건 반대칭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행렬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행렬에 이렇게 이제 절대값처럼 이렇게 이제 긴 막대기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행렬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행렬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만난 거는, 자, 행렬식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행렬식을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아마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뭐 요런 이제 행렬을 이용한 그 연립방정식 풀이를 생각해 보면은, 자, A라는 매트릭스 했을 때 이제 Y라는 어떤 벡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그러니까 이제 A, B, C, D, X, Y 이꼴 뭐 얘를 이제 A라고 하지 말고 얘를 이제 어떤 라지 A,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풀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보통 이제 행렬을 가지고 풀면은 여기 앞에다가 이제 A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이거 소거되고 X, Y 이꼴 A 인버스에, 여기 라지 A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네요. 네. 여기를 MN이라고 합시다. MN.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때 해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언제다?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바로 행렬식 ABCD의 행렬식 AD-BC 이꼴
0이 아닌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2x2 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AD-BC분의 1 DA-B-C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었잖아요. 그죠? 네.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네, 행렬 부분을 복습을 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행렬식이라고 부릅니다. 행렬식. 수학적으로는 그걸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행렬식을 사실은 이제 왜 행렬식이 이렇게 정의되는지는 이제 선형대수를 배우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행렬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면은 자, 우리가 2x2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행렬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선 살펴보고 그리고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다전자계의 파동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우리가 이제 행렬식부터 다시 연결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